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키대3 허브모터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매장에 오셔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리는데, 이번처럼 지방에서 멀리에서 자전거를 대신 택배로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업하고 다시 대신 택배로 보내드릴 건데, 이제 사용 방법을 만나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다른 분들도 보시라고 작업을 해 놓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사용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핸들바에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계기판을 달고 왼쪽에 버튼을 달아요. 보통은 좀 더 왼쪽에 다는데 이건 촬영하려고 좀 가까이 붙여놨어요. 자, 버튼을 보시면 가운데 누르는 전원 버튼이 있고, 그 왼쪽에 위에는 플러스, 아래는 마이너스가 있죠. 이 전원 버튼을 한번 딱 누르는 게 아니고 꾹 누르고 기다리세요. 길게 꾹. 그러면 디스플레이에 불이 들어오면서 가운데 숫자가 보이고, 위에는 배터리 전량이 있고 여러 가지 정보가 나타나요. 자, 이러면은 사용할 준비가 된 거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를 때마다 마이너스를 누르면 숫자가 내려가고 플러스를 누르면 숫자가 올라가죠. 지금은 최대 9단계로 맞춰놨어요. 이거를 5단계나 3단계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0이면은 모터가 작동하지 않고 1부터 작동을 하는데,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힘이 세지고 빨라지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 키대 모터는 스로틀이 없고 오로지 파스, 페달을 돌리면 작동, 페달을 멈추면 스톱, 그 파스 기능만 지원합니다. 자, 이제 화면을 다시 볼까요? 지금 설명드렸듯이 1, 2, 3, 4, 5, 6, 7, 8, 9, 이거는 모터의 속도, 전기 사용량을 제어하는 것이고, 그러면 위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배터리 잔량처럼 생긴 게 있죠? 네, 저게 배터리 잔량 표시고, 그것보다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바로 왼쪽에 여기 41.2 V, 이 볼트, 이 배터리의 전압을 표시하는 건데요. 충전이 완전히 되면 41.7, 6, 그 정도 떠요. 이제 사용하면 할수록 이 초록색 막대바도 한 칸 한 칸 줄어들지만 이 숫자도 점점 내려가서 0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고 한 30V 정도면은 사용이 끝납니다. 그래서 41.7, 42가 조금 안 되는 그 숫자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점점 내려가서 30V 정도면 끝난다. 그래서 32V 정도 되면 이제 거의 다 썼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RT 스피드, 리얼타임 스피드, 이거는 속도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뒷바퀴를 잠깐 돌려볼까요? 자, 뒷바퀴를 돌리면 숫자가 올라가죠. 그래서 속도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파워는 실시간 모터의 전기 사용량을 와트로 볼 수도 있고 암페어로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트립, 이거는 주행 거리. 제가 테스트하느라고 동네 잠깐 탔으니까 0.8, 800m 탔나 보죠. 그 다음에 클럭, 시간도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켜진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면 여기가 평균 속도, 에버리지 스피드로 바뀌고요. 또 한번 누르면 이제 맥스 스피드. 그리고 또 한번 누르면 다시 리얼타임인데, 그 다음부터 밑에가 바뀌어요. 밑에가 보면 오디오, 그리고 타임, 모터 온도, 다시 트립. 이렇게 한번 누를 때마다 여러 가지 정보를 돌아가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라기보다 꼭 필요한 기능, 이 트립, 이 주행 거리를 0으로 리셋하는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내가 얼마나 탔나, 오늘 내가 어디까지 갈 건데 거리를 알고 싶다. 그럴 때 이거를 이제 0으로 리셋하고 출발하면 그때부터 이게 거리가 누적돼서 표시되는데, 이거를 0으로 리셋하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을 동시에 길게 꾹 누르면 0으로 바뀌어요. 이때부터 다시 숫자가 올라가죠. 근데
오디오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총 주행거리예요. 이거는 자동차의 총 주행거리, 적상거리처럼 늘어나기만 늘어났지 0으로 리셋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팅 모드를 들어가서 세팅값 바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팅 모드를 들어가려면 전원 버튼을 빠르게 2번 딱딱, 우리가 마우스 더블 클릭하듯이 이걸 빠르게 2번 딱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맨 위에 랭귀지는 EN English, 이거는 뭐 조정이 안 돼요. 그냥 잉글리시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시스템에 매트릭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뭘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바꾸고 싶은 대로 가서 가운데 전원 버튼을 한번 살짝 누르고, 그러면 오른쪽에 오른쪽에 파라미터가 깜빡깜빡하죠.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눌러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바꾼 다음에 다시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 값이 고정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매트릭이었는데 임페리얼로 바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트릭과 임페리얼은 다른 쉬운 말로 말해서 킬로미터와 마일, 그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킬로미터 다니니까 매트릭으로 해야 돼요. 임페리얼은 마일로 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속도가 원래보다 좀 느리게 표시돼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계신데 뭘 잘못 누르셨는지 이게 임페리얼로 돼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컴백해서 매트릭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항상 반드시 우리는 매트릭을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 브라이트니스, 이 화면 밝기를 이렇게 어둡게 할 수도 있고 밝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토 오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세워놨을 때 꺼지는 기능. 이 시간을 지금은 9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8분, 7분 이렇게 더 낮출 수도 있고, 또 난 이 기능 쓰기 싫다 그러면 계속 올려서 9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오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오토 오프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일부러 전원을 눌러서 끄지 않는 한 계속 켜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보통 9분으로 세팅해서 출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씬은 이제 화면 디자인을 아날로그 형태로 볼 거냐 디지털 형태로 볼 거냐를 선택하는 건데, 아날로그가 뭐 동그래가지고 좀 이쁘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기 편한 건 디지털이에요. 디지털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인디케이터, 배터리의 잔량을 뭘로 볼 거냐, 지금은 볼티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퍼센트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퍼센트가 정밀하지가 않아요. 그냥 10단위로 30, 40, 50 뭐 이렇게 표시돼서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퍼센트보다는 볼티지, 전압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다음 파워 인디케이터, 아까 제가 화면 아랫부분에 나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모터의 사용 전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능인데, 그거를 디지털로 하면 아까처럼 와트로 보여주고, 또 커런트로 하면 암페어로 보여주고, 아날로그로 하면 막대바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거는 디지털이나 커런트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클럭은 지금 시간, 뭐 연월 시 이게 바꾸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맞춰놔도 하루 이틀 지나면 또 틀려지더라고요. 안에 있는 내부 그 기억하고 있는 메모리 그 배터리가 굉장히 작은 게 들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건 오래 가질 못해. 그래서 하여간 뭐 맞춰는 볼게요. 오늘이 4월 17일. 이렇게 맞추는 기능도 있는데, 이게 시계를 꼭 보고 싶으면 거의 탈 때마다 해야 돼서 좀 귀찮을 거예요. 한번 맞추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스타트 패스워드, 이거는 누가 훔쳐가면 사용하지 못할 때 내가 이거 전원 켤 때마다 내가 정한 암호를 입력해야만 켜지게끔 그렇게 하는 기능인데, 이거 쓰지 마세요. 어떤 분이 이 암호 까먹어가지고 아주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 내려가면 점점점 있죠? 점점점을 누르면 또 여러가지 메뉴가 떠요. 그래서 휠은 바퀴 사이즈 29인치냐 뭐 27.5냐 26이냐 여러가지 할 수가 있죠. 그리고 29 다음에는
뭐 30, 31 하다가 이제 센티미터까지 있는데 로드 700C는 이거를 70cm로 해도 되지만 28인치 이렇게 세팅을 해요 보통. 이 자전거는 29인치라 이렇게 29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는 36V를 쓸 거냐 33을 쓸 거냐 뭐 24를 쓸 거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48도 있는데 우리는 36V용 모터를 수입해서 판매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36을 세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USB 포트 온 오프. USB 포트는 요 아래 있어요. 여기에 USB 단자 꽂아 가지고 핸드폰 충전하거나 뭐 라이트 충전하거나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있기는 있는데 전기량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실시간으로 계속 켜놓고 그 사용할 정도의 용량은 안 돼요. 하지만 USB 포트가 있다. 그리고 H 어저스트는 우리 이 키드3 모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토크 센서 이제 흉내내는 모터, 또 자이로 센서로 센싱하는 그 모터가 P 시리즈라고 있는데 그거에 사용하는 거니까 H 어저스트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센서는 뭐냐면 지금 라이트 센서 설명하려면 나가야겠다. 네, 나가서 이렇게 어두워지면 까매졌죠? 야간 모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랫부분을 손으로 가렸잖아요. 거기가 빛 감지 센서가 있어서 그래요. 이걸 다시 열면 환해지죠. 그래서 야간에 지가 알아서 이렇게 어두워지고 또 낮에 밝아지면 다시 화면이 하얗게 바뀌고 이게 편하기도 한데 야간 라이딩 할 때 가로등 밑에 지나갈 때는 환해지고 또 끝나면은 뭐 어두워지고 뭐 그런 불편함도 있긴 하더라고. 그래서 아까 다시 어디였죠? 여기 라이트 센서에 가서 그 기능을 나는 쓰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오프 시켜도 되고 또 이제 민감도를 어떻게 할 거냐. 로, 미드, 하이 이렇게 세팅할 수도 있어요. 다음 어드밴스 세팅. 여기로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돼요. 백에서 다시 누르면 앞으로 돌아가는 거고 어드밴스 세팅 그래서 이제 아래로 내려서 인풋 패스워드 해서 전원 버튼 한번 누른 다음에 여기를 깜빡깜빡하면 네 자리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데 1 하고 그 다음 또 전원 버튼 누르면 옆칸으로 옮겨져요. 그 다음에 또 뭐 2, 3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비밀번호가 틀려서 그래요. 다시 비밀번호 맞는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9 다음에 또 1 9 1919인데 플러스 버튼을 9번 누르는 것보다 마이너스 버튼 한 번만 누르는 게 편해요. 1919 사람 이름 같죠? 그래서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제 어드밴스 세팅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스피드 리밋을 나는 뭐 너무 빠른 거 싫으니까 27로 세팅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그냥 빨리 달릴래 그러면 이게 최대값이 45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45km까지 모터가 도와주는 건 아니고 모터의 최대 회전수가 26인치 MTB 기준으로 한 32km 그 다음에 27.5는 한 33km 정도 나와요. 그 이상 속도를 내게 되면 모터의 도움은 없이 온리 내 다리 힘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파워 리밋도 정할 수가 있어요. 이 모터의 최대 와트가 500W인데 나는 좀 전기를 아껴 쓰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내릴 수도 있어요. 난 최대로 400만 쓰겠다.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뭐 300으로 내려도 되고 세팅하다 보면 500이 넘어가게도 세팅이 돼요. 이렇게 그렇다고
500 이상 출력을 뿜어주는 건 아니고 500 이상 해봤자 최대가 500W입니다. 근데 500W만 해도 적은 힘은 아니죠. 그 다음에 어시스트 레벨, 아까 바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1, 2, 3, 4, 5, 6, 7, 9까지 했잖아요. 이거를 5단계로 하거나 아니면 3단계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3단계에 비해서 5단계에 비해서 9단계가 힘이 더 세냐? 그건 아니고 0부터 500W까지의 그 간격을 좀 더 세분화, 촘촘히 나눠 놨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세 조정하기 좋은 건 9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마세요. 모터 어시스트 뭐 이런 거, 토크 센서는 당연히 오프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 백 나가겠습니다. 네, 팩토리 세팅, 이거는 공장 출하 상태로 바꾸는 거니까 하지 말고, 그리고 인포메이션,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뭐 인포메이션인데 이것도 뭐 볼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세팅 됐으면 엑시트로 나가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아까 그 센서 모드로 야간 주간 그 바뀌는 거 설명드렸는데 그거를 수동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플러스 버튼을 꾹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뭐 낮에도 이렇게 한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낮에도 이렇게 해도 시인성이 괜찮아요. 그래서 개인 취향으로 나는 하얀 화면보다 검은 화면이 더 좋다, 그럼 이렇게 하고 쓰셔도 돼요. 다시 하얗게 바꿔볼게요. 플러스 버튼 길게. 네. 자, 이제 계기판 설명은 끝났고 나머지 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 뒷바퀴에 이렇게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기대 모터가 전륜도 나오는데 저희는 전륜을 취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륜 모터는 여기에다가 파스 센서를 또 붙여야 돼서 손이 복잡해지고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후륜만 취급합니다. 후륜은 파스 센서, 속도 센서, 컨트롤러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는 이렇게 배터리와 디스플레이만 장착하면 끝나거든요. 자, 근데 지금 보시듯이 이 앞에 로터와 뒤에 로터가 다르게 생겼죠. 왜 그러냐면 이 자전거는 원래 센터락 방식이었어요, 이 디스크 로터가. 근데 모터는 6V 방식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요 로터를 6V 방식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 왼쪽에는 오른쪽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와셔와 너트로 체결되어 있죠. QR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퀴를 분리하려면 이 스패너, 여기 규격에 맞는 스패너나 몽키가 있어야 해요. 반대편 볼까요? 자, 반대편입니다. 네, 똑같이 여기에 너트 체결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케이블이 이렇게 나왔어요. 케이블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굵은 선은 배터리로 연결되고 가는 선은 이렇게 해서 핸들바로 갔죠. 이게 이제 바퀴에 펑크가 나거나 타이어를 교체해야 되겠다, 뭐를 해야 되겠다, 그럼 바퀴를 빼야 되는데 이 케이블이 나와서 일반 바퀴하고는 달라요.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바퀴를 빼려면 여기 고무링을 제가 하나 묶어 놨거든요. 고무링부터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시고, 보시면 단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빗살 무늬로 된 거를 이렇게 돌려서 푼 다음에 잡아다니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모터에서 나오는 케이블이 분리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 몽키 스팬으로 양쪽 풀러가지고 이제 빼면 되죠. 그래서 뺄 때는 그냥 뺐지만 꽂을 때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어요. 반대편엔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그리고 외부에 보면 화살표도 있어요. 화살표끼리 맞춰도 되고 요 홈끼리 잘 보고 맞춰도 되는데 맞춰가지고 먼저 꽂은 다음에 아까 풀렀던 뚜껑 요거를 다시 살살살살 돌려서 이렇게 잠가주세요. 근데 이렇게 덜렁덜렁 하면 안 되니까 맨 처음에 뺐던 고무링 이걸로 다시 이렇게 묶어줘요. 근데 이 고무링은
자전거에 따라서 이 프레임과 묶기도 하고 뭐 케이블과 묶기도 하고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왜 이거 고무로 하냐? 그냥 케이블 타이로 꼭 묶어버리지. 그 이유는 얘는 고무링은 얼마든지 뺐다가 꽂았다 다시 반복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케이블 타이는 그거 풀려면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니퍼도 있어야 되지. 또 다시 묶을 케이블 타이도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사항. 자, 모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새 모터인데 모터를 케이블이 이렇게 나오죠. 아래쪽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케이블이 아래쪽으로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일방향으로 자전거에 체결을 해야지, 이걸 반대로 이렇게 했다가는 선 끊어지고 난리 납니다. 반드시 선이 아래로 되고 이렇게 되게. 그래서 이게 프레임이라면 이렇게 꽂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의사항. 스프라켓을 교체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스프라켓을 풀렀다 잠갔다 하는 공구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걸 써요. 자전거 샵에서 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로 하려면 여기에 이 케이블 때문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통과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단자가 안 들어가서 이거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전용 공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일반 공구, 이거는 전용 공구. 확실히 다르죠? 요거는 모터 하나마다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것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스프라켓을 교체할 때는 반드시 이 공구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터는 스프라켓 11단까지 지원을 해요. 근데 12단도 간혹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 되는 거는 아닙니다. 11단은 그냥 꽂으면 되고 그 밑에 10단, 9단, 뭐 8단 이런 것들은 폭이 더 좁으니까 이 안에다가 요거를 넣어줘야 돼요. 스페이서를. 자,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여기에 넣어서 이제 간격을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11단의 경우에 그 또 스프라켓에 따라서 이 부분하고 스프라켓 제일 안쪽하고 막 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1단이라고 해도 스페이스를 넣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넣으면은 너무 두꺼워서 안 되고 이렇게 저희가 제작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아주 얇은 거 요걸로 넣어서 한 장이나 두 장 넣어서 간격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자전거가 바로 그랬어요. 요 안쪽에 닿아가지고 요거 두 장을 넣어줬어요. 자, 이제 배터리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안장 가방에는 14A 짜리가 들어가요. 36V 14Ah 이게 들어가는 가방인데 제조사는 오르트립, 독일에서 온 아주 비싼 가방입니다. 요거를 저희는 사용하고 있는데, 자, 넣을 때는 이 안에서 케이블이 이렇게 하나 나와 있어요. 밑에 모터에서부터 연결돼서 온 거죠. 요거를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제낀 다음에 배터리는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좀 넓적한 방향, 이렇게 세우지 말고 이렇게 눕혀서 케이블은 바깥으로 나오게 이렇게 해서 안으로 끝까지 꼭 집어넣은 다음에 이 단자 두 개를 서로 연결하세요. 이게 방향이 있어요. 모양 보면 아실 겁니다. 한쪽은 편편하고 반대쪽은 둥그렇죠. 모양 맞춰서 이렇게 꽂아야 되는데, 근데 이 방향이 안 맞으면 안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것도 억지로 막 쑤셔 놓다 보면 들어가서 퍽 하고 고장나요. 그러니까 요거 방향 꼭 맞추셔야 됩니다. 방향 맞춰. 그리고 꽂을 때 띡 하고, 뭐 좀 심할 경우는 탁 하고 스파커가 튀기도 하는데 그건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케이블 여유 남은 부분은 위에다가 윗부분에 말아 놓고 요거를 옆으로 바짝 당겨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말은 다음에 이쪽에 이걸 이 후크라 그러나 딱딱하고 고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렇게 하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가방이 떨어지지 말라고, 이 가방이 혹시 이 덜렁덜렁 할까봐 저희가 여기다가 이 벨크로 테이프 아주 두툼하고 긴 걸로 꽉 잡아매 놨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얘가 나중에 좀 흔들흔들 하면은 이 부분을 다시 바짝 당겨서 묶어주면 됩니다. 물병 배터리나 뭐 짐바지 배터리나 36V면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원래 뒷바퀴에 달려있던 부품들, 스포크하고 허브하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로터도 포함되겠죠. 요거 하고 아까 설명드렸던 스프라켓 교체용 전용 공구, 그리고 충전기. 충전기 사용법은 간단해요. 충전기는 전기 꽂고 요 단자를 배터리에 연결하면 충전이 되는 겁니다. 충전하는 동안에 여기 초록불이 켜지고 다 되면 빨간불로 바뀌고요. 그래서 이 부품들과 또 배터리와 그거는 따로 안전하게 포장을 해서 저희가 로젠 택배나 뭐 다른 택배로 보내드리고 자전거는 대신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끝.